네, 이어서 데이비드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뒤에 보시면 캠핑카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휴가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결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휴가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는 불스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불스 마켓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일부 AI 관련주, 그다음 데이터 센터 관련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 특히 러셀 2000의 스몰캡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회사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마켓캡이 애플보다는 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 있는 것은 모든 ETF 회사들,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회사들, 이런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작은 종목들을 같이 넣기 시작하는 시점이 불스 마켓이 명실상부한 불스 마켓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미국의 GDP 성장이 리세션이 아닌 0.0 이상으로 제 생각으로는 1%대 가깝거나 1% 이상이 계속 2분기 이상 지속된다면은 연말까지 크게 성장은 안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런 마켓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연준이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알고 있는 것은 올해 6월 달에는 아무래도 CPI 넘버가 일단 나왔지만은 연준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4%대, YT도 볼 때는 4%대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량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차례 정도가 연말까지 또는 두 차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안 올라가더라도 곧 7월 중순, 아마 여름 말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진행이 되더라도 마켓에서는 큰 장기적인 변동성은 없습니다만 그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마켓이 영어로 얘기해서 피봇이라고 그러죠. 피봇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난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80년의 주식시장을 볼 때 폭락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것보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물론 이제 60에서 90일 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제 피봇을 저희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피봇되는 상황이 아마 단기적인 어떤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이상은 올해는 아마 불스 마켓이 연말까지 아주 뭐 폭발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약간의 지금부터 한 4% 내외 S&P 500 기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지금 판을 짜고 있습니다. 볼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 일부 약세론자들은 연준이 약세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S&P 500 지수가 4,000선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분들도 투자자분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3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뭐 커졌죠. 미국 경제하고는 별로 이게 상관이 없지만 수출입 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중국의 성장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높게 있죠 아직. 그래서 금리가 공격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연준의 어떤 리스크가 두 번째 리스크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뭐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지만 오늘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일부 종목 또는 일부 섹터 위주로 기술주 중심으로만 성장하기 때문에 약간 편협적인 성장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진짜 불주 마켓이라는 명시상품의 불주 마켓을 가기 위해서는 전체 3대 지수 플러스 러스텔 2000 정도는 같이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목소리에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볼 때 70% 이상 확률로 그런 아주 폭락장은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 뭐 첫 번째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폭락장이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대략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8개월 만에 S&P 500 기준으로 20%나 올라왔습니다. 이 20% 올라간 것은 사실 작년 2022년에 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는 것은 미국 지금 스탁 마켓 제가 이제 23년째 종사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 폭락장이 30%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폭락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5% 이상이 폭락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오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저항선이 4,200선이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근데 4,200선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 두 달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회복 속도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이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내려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올해는 많이 못 볼 것이다. 그래서 대략 4에서 10% 정도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전망을 하고 거기에 EPS하고 이런 것들이 맞춰서 예상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상 실적에 를 상회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실적들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폭락장이 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자체보다요. 가장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내일이죠. 내일 있을 FOMC의 발표가 아무래도 헛기시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CPI는 그대로 좀 점잖해졌어요. 0.1%니까 그 안에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데 코 CPI에 보면은 코 CPI 중에서 가장 4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사실 렌트비거든요. 월세 내는 사람 아니면은 미국에 이제 모기지 내는 사람 이런 이제 집에 관련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아주 안 내려가고 영어로 해서 스티키해요. 특히 렌트비가 안 내려가니까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하류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정책을 짤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장 좀 리스크다. 그러나 내일은 아무래도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발표한 이후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주마켓에서 약간 빠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내일 발표에 하는 따라서 다겠지만 하지만 내일 6월 달에는 뭐 스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 달에 한번 리뷰를 해서 그때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약간의 어떤 약세장, 약보합세 내지는 뭐 약간 올라가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국의 CPI 넘버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약간의 어떤 아래도 위로도 약간의 어떤 볼러틸리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폴폴리오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폴폴 안에 만약에 10개의 주식이 있다면은 한두 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왜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폴폴리오에서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이 아마 우상향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S&P 500도 20%, 나스닥도 뭐 35%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펀더멘털이 있고 매출과 그다음에 이익, 순이익을 포함해서 세금 전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흔들림 없이 투자하셔도 괜찮은 시장이 올해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뒤에 멋진 캠핑카와 함께 즐겁게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 소식들 알아봤습니다.